네, 이어서 증시 플러스 코너입니다. 전문가분 모시고 바로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강승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종목을 또 관심 가져보면 좋을 종목으로 또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네, 바로 초코파이죠? 맞습니다. 네. 국내 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오리온 홀딩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오리온 그룹의 사업 영역은 우리 과자만 생각하지만 네. 콘텐츠 쪽도 꽤 강하지 않나요? 콘텐츠 쪽도 굉장히 강합니다. 네. 네. 쇼박스가 아마 네. 오리온 거죠? 네. 그리고 뭐 지금은 아니지만 원래 매각박스도 메가박스는 매각했죠. 네, 매각을 했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보는 영화 채널 중에 OCN. 네. 오시엔, 네네. 네, OCN이 뭐 갑자기 등장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회사인가 그동안 뭐 궁금하긴 했는데 이게 오리온의 약자로 시작하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OCN이라고 그 합니다. 회장이 담철곤 회장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동양그룹의 창업주 이양구 회장의 둘째 사위. 네. 그리고 귀화한 중국인.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하. 실제로는 한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 증조부 때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렇죠. 사실 귀화를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오래됐죠. 네네. 그러니까 외국인 학교 다니면서 그 이양구 회장 둘째 딸하고 네. 연애를 했다는 아. 그거든요. 근데 결국은 동양그룹 본체는 현재현 회장 그러니까 첫째 사위가 하다가 망했고 2013년에 망했죠. 아마 그때 7년형 받아서 지금쯤은 아마 출소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네. 현재현 회장이 맡은 동양그룹은 결국 망해버렸고 네. 그 과정에서 현재현 회장이 마지막에 네. 오리온그룹에다가 손을 벌립니다. 아. 그랬는데 거부를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 무너지고 말았는데 네. 네. 어때요? 오리온홀딩스가 최근에 무슨 어떤 특별한 호재가 될 만한 게 있습니까? 네,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제가 회사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최근에는 이제 뭐 의료 기술까지. 네. 제과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죠. 제과는 네. 뭐 초코파이라는 불멸의 네. 뭐 불멸의 베스트셀러가 과자죠. 있는데 네, 그렇죠. 이 초코파이가 담철곤 회장의 작품이냐 아니면은 이양구 회장의 작품이냐를 놓고 말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담철곤 회장이 어쨌든 간에 핏줄이 중국계고 네. 이래서 담철곤 회장이 중국 진출 오리온의 초코파이의 중국 진출에 힘을 쓰지 않았느냐 하는 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게 실제하고 좀 다르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초코파이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게 사실 한중간에 수교하기 이전 네. 올림픽 그렇죠. 아시안 게임 그때부터 보따리 상들이 사가기 시작하면서 네.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중국 진출에는 이양구 회장의 결정이 컸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뭐 초코파이가 잘 팔리는 거고 최근에 또 무슨 히트 상품이 하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뭘까요? 한동안은 품절 대란을 겪은 꼬북칩이 또 아, 네. 네, 그렇죠. 그 초코맛이 요즘에 한참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청소년들이 뭐 가면 1순위로 사는 과자 그래서 뭐 한동안은 뭐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네, 요즘에는 많이 팔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먹어보셨어요? 네, 먹어봤습니다. 맛있습니까? 맛이 굉장히 달아요. 네, 달고 근데 계속 뭐 한번 열면 다 먹게 됩니다. 근데 그게 처음 나왔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일본 거 모방했다라는 카피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잘 뭐 팔리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하여튼 뭐 과자들이 뭐 다 그렇지만 뭐 미국에 있는 것도 베껴오고 또 우리나라 것도 미국에서 베껴가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꼬북칩 말고는 또 다른 과자 쪽 계열로 뭐 특별한 건 없습니까? 뭐 특별한 게 없다기보다는 네. 이 회사에서 지금 우리나라 상위 100개 과자 중에서 39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100개 중에 39개. 네, 그러면 경쟁사가 롯데 제과하고 혜태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뉴스에서도 보면 뭐 이렇게 3사를 빅3라고 부르면서 이제 비교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뭐 저희 어렸을 때부터 이제 스테디셀러죠. 포카칩. 네. 네, 네, 뭐 학생들 뭐 잊지 않고 그럼요. 있고 뭐 오감자도 있습니다. 네, 오감자도 네. 있고 카스타드, 뭐 후레쉬베리, 또 고래밥도 여기 있고요. 전 사실 붕어빵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식감이 좋아서. 붕어빵, 참붕어빵이 또 한참 인기를 끌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여름에도 붕어빵 먹었을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뿐만 아니고 뭐 초코송이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좋아하는 뭐 꿈틀이라든지 이런 과자들까지 그러네요. 전부 다 통아몬드, 뭐 마이구미, 네. 네, 썬칩, 뭐 거의 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인데 39개. 네.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제과 회사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예전에 약간의 우스갯소리로 사실은 이제 지인분하고 이제 그 마트에 갔다가 이분의 자제분을 뵌 적이 있어요. 예, 저도 몰랐는데 근데 오리온 과자를 한창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과자 광이신가 봐요. 그랬더니 오리온집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니 근데 뭐 오리온집 아들인데 뭐 오리온 과자를 사가요. 이제 근데 저 집은 본인들이 직접 구매를 한다고 그러길래 우리는 과자 주식은 안 해요.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오리온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네네. 네, 지금도 들어가도 괜찮은 주가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사실은 이렇게 실적이 좋은 반면에 주가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뭐 오늘도 17,400원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또 사실은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 과자 말고 네, 미디어 콘텐츠 쪽도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네. 작품들이 뭐가 있죠? 뭐 작품이라고 하면 뭐 너무 많아서 사실은 네. 뭐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만큼입니다. 근데 쇼박스 쪽은 작년에 사실, 네. 내 기억으로 드라마에 진출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태원 클라스가 아마 네. 쇼박스 네. 작품이죠. 네, 쇼박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사실 히트를 쳤던. 상당히 경쟁력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저희 때 이제 케이블 방송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하면서 가장 핫했던 채널 중에 하나가 바로 투니버스인데요. 투니버스 그것도 네. 팔았죠, 근데. 네, 이것도 팔렸지만 지금 이제 뭐 다른 애니박스라든지 다른 채널들을 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쇼박스 사실은 같은 경우 따로 상장이 되어 있네요. 네, 다른 네. 상장도 네. 있어요. 워낙 뭐 큰 기업이 됐기 때문에 네. 따로 상장을 했는데요. 뭐 이런 자회사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쇼박스의 지배주주가 오리온홀딩스죠.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돼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자회사 뭐 16개 설립할 만큼 네. 사실은 굉장히 크고 좋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만약에 엔터 쪽으로 본다고 하면 쇼박스 쪽하고 오리온 홀딩스하고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메리트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네. 오리온 홀딩스가 조금 더 과자를 포함해서 제과를 포함해서 네, 제가도 포함하고 컨텐츠를. 뭐 백신도 포함하고 네. 네, 의료 쪽도 근데 있고. 백신은 지금 이제 그 의료 바이오 쪽은 진출을 한 거고 성과는 아직 나오진 않고 있는 거죠. 네, 성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 이제 뭐 두 가지 중국에 지금 크게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국영 제약 기업하고 이제 첫 번째 제휴되어 있는 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핵 백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결핵 백신을 자기네들이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네. 회사의 스타트업에서 거죠. 만든 걸 가지고 중국에 진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말하면은 네. 이 바이오 계통에 뛰어들었다기보다 바이오 제품의 유통에 뛰어든 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은 뭐 워낙 유통 구조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뭐 좋은 기업들의 이런 의약 제품들을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중국이 지금 결핵 보균자가 3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핵약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어린이용 백신은 있는데 사실은 어른용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결핵이. 네. 그래서 이번에 결핵약을 만든 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처음 나온 거고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과 어른 부분 백신 공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도 사실은 지금 이걸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뭐 연일 지금 계속 알려드리고 있지만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고령층들의 결핵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오리온 홀딩스와 이 제약회사 손을 잡고 또 함께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난 사실은 이 오리온 홀딩스를 보면은 오리온이 갖고 있는 이 과자 네. 그리고 쇼박스가 갖고 있는 콘텐츠 이렇게 봤을 때 난 오히려 콘텐츠가 더 경쟁력이 매력이 있지 있죠. 않을까. 더군다나 이 쇼박스의 시가총액을 따져봤더니 형편없이 낮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그 경쟁사라는 게 CJ ENM은 좀 사업 분야가 훨씬 더 크다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과 비교를 해봐서도 굉장히 지금 시가총액이 낮게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OTT에 팔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태원 클래스 만드는 걸로 봐서는 드라마 라인업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해볼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아울러서 오리온 홀딩스를 갖고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CJ ENM도 이 오리온에서
회사를 가져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CJ 네. E&M이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 상당수가 오리온 채널을 샀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은 CJ E&M 자체가 네, 오리온에서 가져간 기업을 가지고 CJ E&M을 만든 거거든요. CJ에서. 그렇기 때문에 CJ에서는 굉장히 오리온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 네.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뭐 네, 지금 또 보니까 뉴스와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오리온의 초코파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니 뭐, 얼마나 팔렸길래 그런 거죠? 뭐 연간 매출이 뭐 몇천만 개, 네, 네,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일 개수가 아니고요. 네. 박스로 치니까 사실은 뭐 한 박스에 뭐 굉장히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 몇 개 그래서, 들어있죠. 네. 그렇다고 치면 뭐 몇천만 개가 아니라 지금 이제 네, 몇억 개 수준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베트남 진출도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요새 박항서 감독 때문에 또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은데 이 파이류에서는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저걸 못 따라잡나 보죠? 따라잡을 수가 없는. 네, 사실은 뭐 얼마 전에 뭐 뉴스에도 나왔었지만 중국에서 초코파이 따라한다고 짝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맛을 낼 수가 없어서 중국에서 근데 맛을 낼 수 없다기보다 제 생각에는 저게 말하자면 브랜드 이미지 같아요. 네. 한국에서도 왜 이 초코파이를 선전하면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정이라는 시리즈로 초코파이 광고를 만들었. 네. 그러니까 완전 이미지 광고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계속 잘 팔리는 거지. 사실 그게 무슨 뭐 첨단 반도체, 네. 1나노 반도체도 아니고 만들자 하면 뭐 왜 못 만들겠어요? 그렇죠. 네. 아니 왜 생일 케이크를 준비를 못했을 때 초코파이로 많이 케이크 같은 거 만들어서 네. 초 하나 꽂아서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데. 군인들도 자,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기업 실적 어떤지 좀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기업 실적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뭐냐면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부채 비율까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네. 이 회사가 그만큼 코로나에 영향받지 않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작년을 오리온 홀딩스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마 쇼박스는 안 좋았을 거예요. 네, 쇼박스는 안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이 영화나 이것들이 상영이 안 됐으니까 그 두 날개 중에서 쇼박스가 안 좋았는데 금년에는 네. 쇼박스도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사실은 뭐 이태원 클래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작품들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이 또 호재가 굉장히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런 너무 좋은 회사인데 비해서 기업 가치가 너무 낮습니다. 지금 PBR 보시면 뭐 굉장히 낮고요. 네. PBR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PER 같은 경우 지금 10점대에 있는데 정말 뭐 12가 가장 좋은데 거의 근접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PBR도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리온하고도 동일 업종을 이제 비교를 해놨던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이 2.49 정도가 되고요. 근데 비해서 지주 회사인데도 PBR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BR도 네. 가장 롯데제과와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면 지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롯데제과가 오리온의 반밖에 되지 않고요. 네. 네, 조정 영업이익도 또한 그렇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지금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롯데제과가 영업이익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리온이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동일 업종 비교해서.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 롯데 제과하고 비교하려 그러면 오리온만 갖고 봐야지 오리온 홀딩스는 지금 지주회사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군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항상 아쉬운 게 이 동일 업종 비교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죠. 네. 어때요? 주가 분석은 어떻습니까? 증권사도. 이거 참 제가 항상 가져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오리온 홀딩스에 대한 주가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항상 중소형 증권사까지 다 찾아보는데 그러면 오리온이나 쇼박스에 대한 투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가 분석을 이제 내놨는데 지금 12만 원 정도 되는데 17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놨는데 굉장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쇼박스도 사실은 이태원 클래스 이후로 지금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회사가 모두 한 25%에서 30% 정도는 상승할 거다. 이렇게 하는 증권사의 예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회사들의 실적이 이렇게 좋다면 당연히 홀딩스 네. 지주회사의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강승민 전문가 보기에 그 어떻습니까? 앞으로 주가 전망이나 어디까지 오를지. 네. 제가 항상 해안선 그래프 분석으로 그렇죠. 네.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사실은 최고점이 68,000원이었는데 3분의 1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약 5만 원 정도 떨어진 상태인데요. 2016년 해안선으로 들어온 이후에 지금 5년 동안 계속 잠수를 하고 있는데 2005년에 최고점을 찍었네요. 그러니까 15년 전이네. 아니요, 2015년입니다. 2015년입니까? 네, 6년 전 정도입니다. 6년 네. 전. 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주가가 낮을 때는 오히려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적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참 신기한 그런 그래프다. 네, 또 혹시 분석을 뭐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물리신 분들이 많은 건 아닌가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종목 토론방도 한번 봤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제발 올라라. 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그래서 8년을 기다렸다 뭐 이런 얘기. 네, 맞습니다. 아하. 8년을 기다렸다, 뭐 누구는 10년을 기다렸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의 소원 성취가 이번에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제 최고점 68,000원인데 지금 이제 약 지금의 3.6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방 지지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터치한 다음에 올라갈 것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그다음 지지선인 3만 원까지는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가져오는 기업들이 뭐 보통 5년은 짧고 한 13년 이렇게 장기된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네, 이 회사도 비슷한 그런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자면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요새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저평가주 네.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 위주로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뭐 사실은 그렇죠. 뭐 과자 만드는 회사 이렇게 우습게 보시는 그랬던 분들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주가가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뭐 15년도부터 바이오에 굉장히 많이 많았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좀 소외가 됐던 것 같고, 예, 바이오 제약 쪽으로 워낙에 예, 많이 이제 뭐 엄청난- 세트리온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네, 이쪽은 거의 완전히 소외됐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거래량도 이 기업의 어떤 인지도나 이걸로 따져서는 굉장히 거래량도 적은 편이죠.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네. 많아야 30만 주, 네. 적으면 보통 한 10만 주 뭐. 한 7만 주, 뭐 6만 주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네. 안타까운 이 상황입니다. 지배주주 지분율, 그러니까 대주주 포함해서 특수관계인들이 한 50% 이상 갖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통주식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뭐 요새 품절주 많이 얘기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중에 나오는 주식이 많이 없어서 오히려 굉장히 또 탄탄하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네. 지금 오리온홀딩스 지난달 20일이었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에서 미지정됐다. 네. 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사실은 뭐 이제 지난달 20일에 네. 뛰어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안선까지 조금씩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공매도 과열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너무 네네네. 해안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금감원에서도 좀 참작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사실은 네. 과열이라고 보기에는 또 너무 이렇게 적은 주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사실은 뭐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 공매도 과열이다 이렇게 딱 지정을 했을 텐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네. 지금 지금까지 이제 오리온 홀딩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봐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네. 정리를 한번 아니 해볼까요? 근데 어때요? 아까 뭐 3만 원 어떤 말씀하셨지만 네. 어느 정도 주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목표 때는 주가를, 네. 네, 목표 주가가 제가 지금 보니까 3만 원은 그 다음 고점인데요. 네. 그 다음 고점이 지금 5만 원대입니다. 3만 원을 뚫으면 3만 원을 뚫었을 때는 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만 원대에서 한 번 정도 이제 아무래도 출회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3만 원 돌파하기까지 이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아니요, 3만 원까지는 쭉 올라야 할 텐데 네. 3만 원에서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쯤에서 한번 또 담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5만 원까지 또 순조롭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유, 이건 저 보시는 분들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네, 들으시기 잘 바랍니다.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관심을 가져보는 거는 좋지만 네. 그 이후의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뭐 당연히 꼬북칩의 인기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낵 카테고리 매출이 7.6%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중국과 베트남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법인의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60조 원 규모의 지금 중국 제약 바이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말씀드린 뭐 중국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지노미트리, 큐라티스와 이제 기술을 함께 도입하면서 유통을 제대로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요 자회사는 오리온이 굉장히 양호한 수익 산출을 이어가면서 지주사인 홀딩스의 재무 안정성도 굉장히 우수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 양호한 수준을 바탕으로 더 뛰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번에 세계 2위 인구 대국인 인도에 제가 부분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이제 베트남에 이어서 인도에까지 인도 사람들 입맛이 맞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을 것 아시아나하고 네. 같을까? 사실은 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달달한 것을 또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럴 것 아무래도 같아요. 초코파이가 또 한번 네.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 아하. 예상을 해보고요. 네. 사실은 이 회사 지금 이제 실적으로 말해보는 기업 가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만 작년보다 15%, 매출액은 8.4%, 단기 수익률은 무려 40%를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때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그런 기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많은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뭐 지난번에 또 가져오셨던 SPC 3리 저희가 또 뭐 빵 얘기 한참 했었었는데요. 네, 오늘 또 과자 이야기로 또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신 분 강승민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